안녕하세요. 증권당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도 그 나라 말을 배우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금융 역시 금융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총 3가지의 금융 용어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근본 위제입니다. 근본 위제란 각국의 통화 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해서 이를 지폐나 예금 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본 위제에 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화 간 교환 비율은 금을 통해서 고정되며 따라서 근본 위제는 전형적인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근본 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근본 위제를 채택했습니다. 근본 위제는 금의 국제 수지 및 국내 물가 자동 조절 기능을 통해서 국제 금융 및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 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 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영국은 1931년 근본 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를 단행합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근본 위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 체제로 전환하면서 근본 위제는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냉전과 월남전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서구와 아시아에서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났던 거죠. 결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 선언을 1971년 8월 15일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달러는 금하고 교환할 수 없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해서 레버리지로 표현합니다. 투자에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총 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 증가하게 되는데요.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 2억 원으로 매입했다면 투자 레버리지는 5배가 되는 겁니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해서 11억 원이 되면 자기 자본 2억 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실제 가격 변동률 10%의 5배인 50%가 됩니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해서 7억 원이 되면 투자 수익률은 실제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30%의 5배인 마이너스 150%가 돼서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최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게 된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낙수 효과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서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 효과에
활성화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죠. 2015년 국제통화기금 IMF는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상위 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낙수 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였습니다. 지금 경제학 이론에서 낙수 이론은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수 이론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낙수 효과 시대는 갔다라고 말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소멸 조건,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라고도 말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근본이제, 레버리지 효과, 낙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면 더 선명해지는 경제, 증권당이었습니다.